BFS, DFS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또 알고리즘 수업, 뭐 제 수업을 안 듣겠지? 근데 제 수업을 들으면 또 배울 거고요. 뭐 물론 그때는 그래프에 대한 탐색 위주로 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알고리즘이에요. 구현하기가 어렵지 않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이게 쉬운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그 리트 코드 같은 데 보면은 BFS와 DFS를 요구하는,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이지로 분류하지 않고 미디움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경시대 같은 데 보면은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한두 개는 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FS, DFS는 잘 알고 쉽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얘가 또 다른 거는 정렬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정렬 알고리즘을 내가 직접 구현하지 않죠.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가져다 써요. 근데 BFS, DFS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 구조 자체라는 거가 별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트리나 그래프는 라이브러리 통해서 뭔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임의의 어떤 데이터를 트리로 만들고 싶다.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도 그렇고.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직접 BFS, DFS를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코딩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내 상황에 맞게 BFS, DFS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고 저는 BFS 문제를 제일 그 어렵지 않게 제일 뭔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해하는 문제가 BFS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BFS든 DFS든 한 번 방문한 노드를 또다시 방문 안 해요. 그럼 몇 개의 노드를 방문해요? N개 노드를 방문하겠죠. 트리의 노드가 N개면 N개를 방문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 복잡도는 부가적인 거 다 빼면 그냥 ON이 되겠죠. 노드에 비례하는 거예요. 노드의 개수. 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노드를 푸시한 다음에 여기서도 푸시하죠. 그리고 여기서 팝해요. 그러면 한 노드에 대해서 푸시를 몇 번 해요? 한 번만 하고 팝도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만큼 푸시 팝을 한 번씩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드를 방문할 때마다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디서 구현하냐면 요 위치에서 구현하면 돼요. 방문문 내에서 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방문한 순서를 제시해라. 그 순서도 어떻게 해요? 요 노드가 뭔지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요 노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처리할 게 있다. 그럼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노드 방문. 검색하는데 찾았다. 그럼 여기서 리턴 true로 하면 되겠죠. 다 끝났는데 못 만났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그러면 return false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현을 하면 되겠고요. 반복문은 이중 반복문 형태예요. 그렇죠? while, f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on이 아니라 n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n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비용은 뭐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while문보다는 for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while문이 반복하는 동안 for문이 반복하겠죠. 그럼 for문이 총 몇 번 반복을 하냐는 걸 따지면 전체 이중 반복문의 비용이 나오겠죠. while이 한 노드당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은 총 몇 번 노드의 개수만큼 여기가 되겠죠. 루트 노드 뺀 n-1번 for 루프가 반복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자식이 3개면 3번, 그 다음에 자식이 2개면 2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고, 그걸 다 합치면은 노드의 개수만큼 for문이 돌아갈 거예요. 그게 이 2개 이중 반복문의 비용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이중 반복문이라고 해서 그냥 n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얘가 n번 방문할 때 그때마다 얘도 n번 한다. 그러면 n제곱이지. 근데 얘는 n번 하겠죠. 화일문은 n번 하는데 이 안에서 for 루프가 어떻게 돌아가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에 비례하는 거고, 재기적인 DFS도 스택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요 비용은 사라지는 거예요. 요 비용은 사라지는데 이제 얘는 그 대신에 뭐가 더 들어가? 재기적인 거는 함수 호출과 리턴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택을 만들어서 스택에 푸시팝하는 비용은 없지만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게 반복하면서 얘를 이제 우리가 재기 호출에서는 재기 호출 비용을 따지려면 몇 번의 재기 호출하냐. 요 DFS를 몇 번 호출해요? 노드의 개수만큼 호출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따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는 그럼 ON인데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 공간 복잡도는 비재기적인 BFS와 DFS는 스택과 Q를 씁니다. 스택과 Q. 그러면 어떨 때 가장 많이 공간을 써먹을까요? 트리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많이 써먹을까요? 얘는 어떻게 해요? 노드를 만나면 자기 자식들을 모두 스택이나 큐에 넣죠. 다음 방문을 위해서. 그럼 어떤 형태가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냐면, 아니 공간을 많이 쓰냐면은 이런 형태가 돼 있을 때. 트리가 있는데 레벨이 2야. 다 자식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얘를 그 BFS, DFS 하면은 n-1개를 한꺼번에 어디다 넣겠어요? Q나 스택에 넣겠죠. 그럼 그때 비용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러면 얘 비용이 어떻게 돼? n에 비례하니까 공간 복잡도는 ON이 돼요. 물론 이제 입력이 트리 정보가 되니까 걔도 ON이야. 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ON. 최악의 경우가 언제예요? 요 경우예요. 그러면 재기적 DFS는 스택이나 Q를 안 쓰죠. 그렇죠? 안 써요. 그럼 공간 복잡도가 없냐? 그 재기 함수에선 공간 복잡도를 또 뭘 따져야 돼요? 함수가 계속 호출하면서 쌓이잖아요. 함수 스택 공간의 크기가 이제 또 비용 공간 복잡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떨 때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이런 형태예요. 계속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경우예요. 왜 그렇죠? 얘를 DFS 부르면 이 DFS가 끝나지 않고 얘를 부르게 돼요. 얘도 끝나지 않고 얘를 부르게 돼요. 그러면 함수택이 몇 개가 쌓여요? n-1개가 쌓이는 거예요. 얘까지 합치면 n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ON이 들어가요. ON.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도 두 개가 차이가 없죠. 최악의 경우를 따지면. 공간 복잡도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트리에서는 ON이 될 이유는 없죠. 그러면 이 가장 트랙이 그 함수 스택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는 어디예요? 트리의 뭐에 비례해?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죠. 그렇죠? 트리의 높이만큼은 가장 끝까지 갔을 테니까 한 번은.
그래서 트리 높이가 큰 거, 그리고 폭이 넓으면 이 경우에는 스택을 그 DFS 하면 어떻게 돼? 호출하고 돌아오고, 호출하고 돌아오고, 호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되죠. 3스택이 전혀 안 쌓여요. 거의. 이 경우보다. 근데 얘는 그 BFS와 DFS를 스택이라 큐를 쓰면은 더 많이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와 얘는 되게 극단적인 형태죠. 그래서 그걸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뭐가 내가 편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고, 보통은 BFS와 DFS 둘 다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해요. 그럼 BFS나 DFS나 차이는 없죠. 결과적인 차이는. 모든 노드 한 번 방문하니까 검색을 한다. BFS로 검색을 하든 DFS 검색하든 검색의 결과는 차이는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르다 이것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BFS, DFS 어떤 걸 써도 다 돼. 그럼 보통 뭘 쓰냐면은 많은 경우에 그냥 BFS를 구현합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관례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BFS 해도 되고 DFS 해도 되면 그냥 BFS를 구현해요. 근데 DFS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DFS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 그래프 가면 좀 달라지는데 트리에서는 BFS, DFS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트리는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 이진 트리는 최대 두 개, 그 자식의 개수가 최대 두 개까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리를 보면 여기에 레벨 1에 있을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1이죠. 최대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엔 8. 그 다음에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 L에 있을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는 요만큼이고 높이가 H 엔트리에 있을 수 있는 최대의 노드 수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완벽 이진트리라 그래요. 완벽 이진트리. 중간 노드들이 모두 자식들을 두 개씩 갖고 있는 그리고 모든 단말들이 같은 레벨에 있으면 완벽 이진트리라고 그래요. 꽉 차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가 트리의 높이가 가장 작으면서 노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산수라 그래야 되나? 수학이라 해야 되나? 얘를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우리가 최소의 노드 수는 최대 노드 수는 이만큼인데 최소 노드 수는 어떤 경우예요? 트리의 높이가 있을 때. 요 경우죠. 레벨에 하나씩만 있는 경우. 레벨에 하나씩 있는 경우가 노드가 제일 적을 때. 이진트리에서. 그러면 이제 H일 때 최소는 요거, 최대는 이거예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죠.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 뒤집어서 보면 노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노드가 아니라 트리의 높이가 h일 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최소 노드 수 뭐야? 내 말이 잘못됐네. 이거 그러니까 노드가 h일 때 이 높이는 트리의 높이는 최소 이거보다는 크고
최대 이거보다는 작습니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이제 탐색을 많이 하겠죠. 탐색을 많이 하는데 물론 탐색이 이제 전체를 탐색해야 되면은 n에 비례하겠지만 전체를 탐색하는 게 아니라 한 흐름을 따라서 쭉 내려갈 수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레벨마다 하나씩만 방문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트리의 높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트리의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료 구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트리의 특성들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이진트리의 종류에는 포화 이진트리, 완전 이진트리, 완벽 이진트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 이진트리는 모든 노드의 자식수가 0 또는 2인 그런 경우이고요. 완전 이진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는 완벽 이진트리이고요. 마지막 레벨에는 왼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경우에 완전 이진트리라고 그래요. 완전 이진트리. 그 다음에 완벽 이진트리. 네, 완벽 이진트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완벽 이진트리거나 완전 이진트리가 되면은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최소된 거예요. 저런 노드 갖고 만들 수 있는 트리의 높이, 이진트리의 높이로는 최적인 거예요. 얘나 얘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완전 이진트리로 항상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트리를 우리가 항상 완벽 이진트리나 완전 이진트리, 완벽 이진트리는 노드가 딱 그만큼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완벽이 그만큼 개수가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완전 이진트리로 유지하고 싶은데 항상 완전 이진트리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뭐냐면 균형 이진트리입니다. 균형 이진트리. 그래서 균형 이진트리는 트리의 어떤 노들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자식의 높이가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최대. 하나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이진 트리 형태로 트리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 그래서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되면은 트리의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합니다. 물론 완전 이진 트리가 더 옵티멀한 거지만 항상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 대안으로 우리가 쓰는 게 트리의 균형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트리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은 트리의 높이를 갖고 있는 노드의 개수를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의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트리가 균형 트리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각 노드에서 자식 노드의 그 높이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높이 정보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높이 정보를 유지하지 않고 균형 인자라는 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 0, 마이너스 1, 0이에요. 그러면 균형이에요.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가 되면은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1보다 커진 거죠. 2가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래서 이 균형인자는 물론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도 되는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뺍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서 저 균형인자 값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값이 마이너스 2나 2가 되면은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모든 애들이 1, 마이너스 1 또는 0이 되게끔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이진 트리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진 트리의 노드를 우리가 번호로 붙이면 1번부터 쭉 붙일 수도 있고요. 근데 1번부터 붙일 수도 있는데 1번부터 붙이지 않고 0번부터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번부터 붙이면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겠고 이게 완벽 이진 트리 때 이 모습인데
완전 이진 트리가 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겠죠. 0번부터 9번까지가 되겠죠. 그럼 0번부터 9번까지로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번호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유지할 수도 있나? 우리가 아까 자료 구조로 이진 트리 만들 때 연결 구조 방식으로 만들었죠. 노드를 만들고 레프트, 라이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을 가리키게 해가지고 트리를 만드는데 트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항상 완벽 이진 트리는 아니지만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어디다 유지할 수 있어? 배열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기를 0, 1, 2, 3, 4, 5, 6 차례대로 쭉 매기면 되죠. 그럼 중간에 비어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만약 내가 이 노드에 있다. 그러면 얘의 부모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3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부모 노드가 있는 색인 값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요걸 이용하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는 우리가 뭘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배열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진 트리를 배열로 나타내면 문제가 뭘까? 중간에 없는 애들이 있겠죠. 중간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없는 애를 표시해야 되겠고 불편해, 관리하기가. 그래서 중간에 없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없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거의 표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어떨 때 배열을 이용해서 이진 트리를 나타내냐면은 항상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연결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배열을 이용합니다. 그게 어떤 자료 구조가 있냐면은 우선순위 큐를 만들 때 쓰는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바이너리 힙, 이진 힙, 힙이 그냥 이진 힙이라고도 그러고 줄여서 그냥 힙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이 힙이라는 자료 구조는 이진 트리인데 항상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이진 트리예요?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뭘로 유지해요? 배열로 유지합니다. 근데 자료 구조이니까 배열로 유지할 때는 무슨 배열로 유지해야 돼요? 동적 배열로 유지하겠죠. 동적 배열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항상 완벽은 아니어도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얘를 연결 구조로 나타내지 않고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탐색은 우리가 BFS, DFS로 할 수도 있고 BFS와 DFS를 이용해서 순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안 끝내고 그냥 다 하면 모든 노드를 방문하니까 순회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그렇게 BFS, DFS 이용하는 것 말고 전이, 중이, 후이 방식의 순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루트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전이는 루트를 먼저, 중이는 루트를 중간에, 후이는 루트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전이, 중이, 후이. 그러면 뭐가 차이나요? 루트를 방문하는 순서만 맨 먼저, 중간,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루트 말고는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이 순위에서는 항상 뭐부터 가요? 왼쪽, 오른쪽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왼쪽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가요. 그래서 전이, 중이, 후이 이런 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갖고 놓으면은 전이는 A, 그 다음에 B, C, D, E, C, F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오더는 그 DFS를 어떻게 구현하냐면 재기적으로 구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순위가. 전이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루트 방문해서 왼쪽으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오더는 이제 전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위는 이렇게 되고 후위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중에 나중에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프리오더, 포스오더를 쓸 일이 많지 않은데 인오더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징 검색 트리에서 인오더로 방문하면은 키값 순서대로 정렬된 순서대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이징 검색 트리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징 검색 트리에서는 일반적인 트리에서는 전이, 중이, 수위 이런 개념이 안 나와요. 그냥 BFS, DFS 갖고 다 하는데 이제 이징 검색 트리나 이징 트리에서는 전이, 중이, 후이 순회 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중위 방법을 많이 써요. 반복자 만들 때. 정렬된 순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트리나 그래프를 가면 트리나 그래프를 내가 만들고 싶을 때, 필요할 때 자료 구조에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 뭐 우리가 배웠던 선형 자료 구조면 스택, 큐, 덱, 리스트는 다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트리나 이제 그래프는 없어. 물론 자료 구조 중에 내부적으로 트리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트리셋, 트리맵, 뭐 프라이어티 큐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진 트리를 이용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는 이제 트리를 이제 범용적으로 내가 나타내고 싶으면 내가 직접 구조체 정의하고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한 거에다가 BFS, DFS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트리를 우리가 표현할 때 레이블하고 노드 개념으로 표현했잖아요. 레이블하고 노드 개념으로. 근데 그래프로 가면 그래프를 자료 구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표현할 때 노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안 해요. 그래프는. 뭘 이용하냐면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개념을 써요. 그 나중에 맨 마지막 챕터가 설명드리는데 트리도 뭐의 일종이다? 그래프의 일종이죠. 그럼 그래프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시대 문제나 이런 문제 풀 때 트리를 모델링 해야 되면 그냥 트리를 그래프로 생각하고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인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로 트리를 나타내고 거기다가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똑같이 같은 비용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나타낼 때 여기에 써 있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BFS와 DFS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냥 BFS, DFS 문제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너무 쉬운 문제다. 이거 구현하기가 쉬운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BFS, DFS는 제가 볼 때. 그리고 BFS, DFS는 라이벌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다. 그것만 알고.